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륙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반륙이라 하면은 먼저 개와 성숙을 통해서 질적 재조정 작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생장이라고 하면 키가 큰다든지 분을수가 늘어난다든지 가지가 늘어난다든지 이걸 우리가 생장, 소위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는데 이 반륙은 뭐냐 하면 개와 성숙을 통해서 질적, 그러니까 이 양적이 아닌 질적인 재조정 작용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꽃이 핀다, 이게 이제 반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꼬투리가 생긴다, 열매가 달린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륙 과정이다. 그런데 또 이제 상적 반륙이란 말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륙상을 보면 작물의 단계적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생, 화성, 개화, 등수. 그러니까 반륙상은 아생, 이제 여기 싹이 나는 거죠. 그 다음 꽃이 피는 거죠. 그 다음 개화가 꽃이 피는 거죠. 그럼 꽃이 만들어지는 걸 화성이라 하죠. 그죠? 암술이냐 수술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이 피어서 꼬투리가 생기거나 또는 열매가 맺혀서 이제 자라나는 것을 등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상적 반륙이라 하면 순차적 반륙상을 거쳐서 반륙이 완성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상적 반륙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개화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꽃이 피는 걸 중심으로 한다. 그는 결국은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가는 것, 그죠? 그러면 생식 생장이 진행되는 것, 이게 결국은 상적 반륙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은 뭐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개화가 되느냐 보면 특수 환경, 소위 온도나 일장이 관여하더라.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면 우리가 고추에서 보면, 고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온도가 쭉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한 번을 심었어요. 그러면 종자에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나오겠죠. 예. 이 고추는 분울은 안 합니다. 가지가 나오는 거죠. 1차 지경, 2차 지경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 40일 정도 되면 꽃이 피죠. 그죠? 이렇게 꽃이 피고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여기 열매가 달리고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커집니다. 요게 이제 고추가 생장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이제 온도가 얘는 일장하고 낮의 길이하고 관계없어요. 또 밤의 길이하고도 관계없이 단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온도예요. 온도. 어느 정도 생장을 한 다음에는 키가 한 30cm만 돼도 온도가 높아지면 이 꽃이 핍니다. 물론 영양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일장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일장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시계를 본다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가 하지죠. 6월 21일. 그 다음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이제 동지라는 얘기죠. 이게 12월 21일이다. 그러면 밤낮의 길이가 같은 것은 춘분하고 추분이다. 그럼 3월 21일이고 9월 21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지부터 시작해서 춘분, 하지까지 가는 데는 낮의 길이가 데이랭스가 소위 길어진다는 거죠. 데이랭스가 길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꽃이 언제 피는 애들이 있다는, 피는 애들이 뭐냐? 여기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꽃이 피는 애들을 이제 일장이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해서 이제 소위 장일성 식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하지 이후부터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나이트 랭스, 밤의 소위 닥 랭스죠.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이때 이제 또 꽃이 어느 순간 피겠죠? 그러니까 하주 이후로 꽃이 피는 애들을 우리가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꽃이 핀다 해서 이것을 단일성 식물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 가지고 뭐 한 학기를 강의를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봄이다. 있죠. 스프링 합니다. 봄이다. 봄이 되었는데 온 산에들의 그죠? 플라워링 시즌 꽃이 피죠. 개나리 피죠. 진달래 피죠. 철쭉 피죠. 그 다음 또 뭐 피지? 벚꽃도 피죠. 뭐 엄청나게 꽃이 다양하게 많이 핀다 그죠? 또 뭐 핍니까? 우리 농업적으로 보면은 쌀알처럼 달린 거 조팝나무. 조팝나무는 이렇게 구기자처럼 울타리 모양이죠. 요거 말고 큰 나무의 계목에 이렇게 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팝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팝나무, 이팝나무는 꽃은 비슷한데 조팝은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하얗게 피는 거고 이팝나무는 키가 큽니다. 키가 크면서 꽃이 하얗게 피죠. 꼭 쌀알이 싹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이 이팝나무 꽃이 만개하고 잘 피면은 그 애는 풍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인에게 과거에는 풍년이면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 농업이 다였어요. 그 당시는 벌써 뭐 40년 50년 전만 해도 농업이 전체 산업의 30 뭐 그 이전에는 80%였어요. 1960년대 이전에는 80%가 농산업이었어요. 배고픔 달래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농업이 그만큼 중요시 여기다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제 배고픔이 해결되면서 이제 다른 산업이 더 이제 많이 중요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농업 기술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도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국가들을 있으면 지구상에 거의 절반 이상이 아직 식량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식량 작업이 안 되고 있다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하죠. 교수님, 우리나라도 식량 작업률이 23%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곡에 가는 것 말고 주곡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건 아니죠. 그죠? 옥수수 빼고 얘기하면 어쨌든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이 아직도 하루에 3끼를 먹는다. 2끼 또는 1끼 이렇게 굶주리는 선상이 있는 나라들이 절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개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화가 이렇게 뭐 꽃이 핀다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느냐. 우리가 적어도 이제 대학에서 소위 고등학문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꽃이 피는데 아니 봄에 피는 꽃이 뭐고 가을에 피는 꽃이 뭐냐. 왜 그러냐. 오텀에 피는 꽃, 스프링에 피는 꽃.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장일성, 요거는 단일성 작물, 요거는 장일성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Why? 왜 꽃이 가을에 피는 애가 있고, 여름에 피는 애가 있고, 뭐 주구장창 1년 내에 온도가 높으면 피는 애가 있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십 년 전에 한 40여 년 전에 미국의 일리노이 어반 챔피언의 유명한 석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고벨 강연에서 자기가 평생 40~50년을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 why 꽃이 플라워가 피고 안 피고 어떤 거는 가을에 피고 봄에 피느냐 여기에 관한 호르몬을 연구를 했어요. 호르몬을 연구를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플로리겐 꽃을 피우게 하는 호르몬을 플로리겐이다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왜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실용 기초학문은 기초 분야에서 할 일이고 실용 학문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이제 벽 아니고 배, 이화, 페어. 이 페어 플라워가 언제 피느냐? 6월 되면 확 피죠. 6월. 그죠? 근데 이거 만약에 뭐 한 달만 앞당겼다. 5월 달에 핀다. 그죠? 가정하면 한 달 사이에 먼저 피어서 프루트닝 열매가 그의 추석 때 전에 따낸다면, 수확한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겨울에 그렇지는 않지만 온도 때문에 뭐 죽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10월 달에 꽃이 쫙 피어서 열매가 맺혀서 뭐 겨울 저온만 만약에 경험한다면, 그러면은 1월 달에 수확하면 2월 달 설명절이다. 이때 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 그러면 1년 내 주구장창이라는 말 쓰죠. 1년 내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다 순서대로 달린다. 그러면 1년 내 여기 수확하고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면, 1년 내 하베스팅이 가능하다면 엄청나게 어때요? 어느 뭐 특별한 시기, 시즌이 없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겠다. 이거는 아마도 노벨상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낸다면, 근데 그게 이제 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신의 영역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연구를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르몬이나 특별한 그걸 개발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비료라든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지 있잖아요. 묵은 가지의 연수라든지 아니면 뭐 빛을 인위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일부는 타이밍을 달리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적 반륙이 과연 뭐냐 하는 건데, 이 라이셴코라는 사람이 1932년에 약 100여 년 가까이 전에 제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생장이라 하면 양적 증가다, 반륙은 질적 재조정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반륙 과정은 각 단계에 의해서 성립한다. 소위 1년생 종자에서 보면, 자, 1년생 종자 언제 파종을 하나요? 보통 봄에 한다. 뭐 마치 한다. 뭐 2월에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해서 3월에 파종해서 언제 보통 하베스팅 한다. 하베스트는 보통 10월에 하죠. 그죠? 예, 옥토버. 이때쯤 수확을 한다 하는 거죠. 요게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1년생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의 매년 파종한다는 것은 1년생이고, 한번 파종 시드를 파종 시딩하고 나서 뭐 2년, 3년, 4년, 5년 있다가 이렇게 또 수확하거나 계속 자라는 것은 주로 나무형 트리가 되겠죠. 관목, 교목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1년생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반륙이라 하는 것은 각 단계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주로 1년생 종자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별을 예를 들면 5월에 파종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언제 수확한다? 10월에 수확한다.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종자에서 발화를 해서 유묘가 되고, 그죠? 자라서 분화를 하고 해서 꽃이 피죠. 그죠? 예, 이렇게 이 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 반륙 단계, 반륙상을 접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앞 단계 종료 후에 다음 단계로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개개의 반륙상 완료에는 그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반륙상이 완성되는 데는 환경 조건이 environmental factor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 말고 다른 환경이 이제 요구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온도가 이렇게 이만큼 예를 들어서 30도가 필요하다가 반륙하기 위해서는 25도 이하로 돼야 된다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로 원리는 하는 겁니다. 그 밤의 길이가 적어도 뭐 8시간 이상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14시간이 됐다 하면은 밤의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이니까 14시간이 됐다 이래 하면 이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생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종자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보면 화성을 이제 유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 유도의 주요 원인은 동화 생산물의 양적 관계를 보면 소위 CN율이라고 탄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탄소와 질소의 비율입니다. 이 말은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그 볏짚을 보면 요게 얼마냐면 한 80대 1 정도 됩니다. 81 한 80이 되죠. 그러면 콩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꼬투리 맺힐 때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이게 질소가 거의 한 4% 정도 됩니다. 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탄소가 전체에 의해서 이제 구성을 보면은 한 40 정도 됩니다. 40이나 뭐 60 정도 되죠. 60. 그러면 이게 10에서 15죠. 그죠? 15 대 1 정도 된다는 거죠. 그는 볏짚하고 비교해 보면 몇 배 차이입니까? 8배에서 뭐 한 5배 정도 차이 나죠. 그죠? 그렇죠? 5배에서 8배까지 차이 난다. 평균 한 뭐 7배 정도 차이 나더라.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질소, 그러니까 탄소 농도가 아니고 결국은 질소 함량입니다. 질소 함량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영양 생장을 계속 길이 자름을 하겠죠. 어느 순간 질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인지를 하고 그 다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CN율이라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역으로 도입하면 이게 이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분해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미생물 분해할 때 CN율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볏짚, 보리짚, 밀짚이 예를 들어서 콩, 뭐 줄기라든지 있다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CN율이 뭐 80이다 볏짚처럼, 보리짚은 120,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도 볏짚하고 보리짚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보리짚은 질소 함량이 거의 없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얘는 분해가 거의 안 됩니다. 질소를 공급해 주지 않는 한. 왜? 이게 밀짚이 이렇게 쭉 있다. 그냥 비닐을 덮어놨다. 수분은 공급했죠. 섞는가 한번 보세요. 안 섞습니다. 분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볏짚은 이렇게 수분 공급해주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놨다 하면 서서시와라 네오라 분해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콩줄기나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청에 이런 걸 딱 해서 딱 덮어 놓으면은 금방 분해가 됩니다. 막 열이 풀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물이 쪼개진다는, 뭐에 의해서? 마이크로 오가니즘, 미생물에 의해서 이 스트로우가 짚이 분해된다. 그죠? 디컴포징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여하는 게 과연 뭐냐? 결국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섬유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또 정식을 해야 되잖아요. 한 마리 있는 거하고 1000마리 있는 거하고 10만 마리 있는 거 얘기가 다르죠. 10만 마리 있는 게 훨씬 빨리 얘들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 뼈대를 구성하는 게 질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분이나 축분 이런 거 있잖아요. 똥오줌을 이렇게 그 볏짚, 볼집 사나한데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분해가 되어서 이게 이제 탭이 소위 컴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논이나 밭에 환원해서 작물을 기르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게 시행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해를 되죠. 그리고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식물 호르몬의 체내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베렐린 소위 GA 하면 어때요? 그로스 생장에 키 크고 뭐 분을 많이 하고 이런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사실이라는 얘기죠. 뭐 옥신 하면 어때요? 이게 포터가 화분이 있었는데 이 작물이 자라다가 이렇게 창문 쪽으로 이렇게 부부지더라. 그죠? 꽃대가 이렇게 가더라. 이게 뭐냐? 옥신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화성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외부 조건으로 보면 낮의 길이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낮의 길이 그리고 온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소위 데이 랭스가 아니고 나이트 닥 랭스긴 해도 실제는 우리가 말할 때는 낮의 길이 일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온도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꽃이 피는 애들도 있고 온도가 낮아지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작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온성 작물 이렇게 말하죠. 온도에 민감한 거. 그리고 이제 일장 낮의 길이에 민감한 것을 감광성 작물 감흥한다 이런 감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씩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